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요. 시끄러들 기세가 없는데요. 전 KBS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죠. 지금 성창경 TV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성창경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 남다를 텐데 KBS 노조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KBS 공영노조라고요. 네. 지금 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와 반대되는 진영에 네. 그 노조를 위원장을 했는데, 그 노조 위원장을 할 때도 문재인 정권 때 네. 언론이 장악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네. 그 어떻게 다른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노조라는 이 노조를 워낙 많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숫자는 적지만 노조 활동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지금은 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성창경 TV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지금 MBC 사태에 대한 걸 우리 국민들보다 좀 남다를 텐데, MBC가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예, 그 MBC가 뭐 왜 이른다 보다도 원래 네. 그 정해진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정해진 수순이다. 예. 예. 그러니까 MBC가 과거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후로 해서 세월호 사건. 네. 그렇지. 이런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국 발언 왜곡 조작 사건. 네. 이걸 보면 쭉 맥이 하나로 이어져 오는데 아하. 이게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무렵에 MBC가 무려 한 6개월 가까이 파업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맞아. 예, 예. 네. KBS는 한 3개월 했고,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때 아마 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최고의 이 자아 편향된 노조를 안착시키고 대도화시키는데 그들은 크게 말하자면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네. 이제 지금 이 MBC는 그동안에 민주노총 안에 있는 이 언론 노조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안에 있는 언론 노조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가 120개 정도 됩니다. 언론사가. 네. KBS를 비롯한 MBC 등 방송사가 거의 대부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 진영 싸움이 한참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송인이라기보다도 진영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강령을 보면 네.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강령에. 강령에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야. 정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아하. 그 강령에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이 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안에는 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뭐 그리고 이 그 한반도에서 핵 폐기, 그러니까 북한 핵이 아니라 한반도 핵 폐기니까 남한에 있는 미군 핵 폐기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언론인으로서 뭐 이 사실관계 우리는 공정 그리고 객관적인 권력 감시한다 이러는데 그건 핑계고, 네. 언론인의 핑계를 대고 지금 정권 교체한 거를 이걸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 탄핵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MBC를 비롯한 이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탄핵 역할을 했거든요. 예. 가짜 뉴스를 퍼뜨려갖고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 그게 아주 말하자면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추억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의외로 좀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정권에 힘이 빠졌을 때 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힘을 빼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구속을 못하게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힘 빼서 수사 못하게 하는 수사 방해 작전이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언론 노조가 아까 뭐 100몇십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산하 네네. 대부분의 방송사가 그러면 MBC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또 나갈까요? KBS 등등 이 좌파 노조들이? 네네. 자,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 날 선거에서 이겨가서 출범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 4월 23일경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 언론노조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KBS, MBC, SBS, YTN 할 것이 이 언론노조 집행 간부들이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문재인하고 이제 언론노조하고 이렇게 하자.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언론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민주노총 하나에 있는 언론노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을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언론노조 위원장이나 또는 간부 출신들이 대부분 KBS와 MBC 등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간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대신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협정을 맺은 거군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방송사들이 KBS와 MBC들은 사실상 그때부터 개별적으로 원래 방송이 경쟁이 치열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쟁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지주회사가 되고 나머지는 각자 계열회사가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KBS와 MBC와 SBS, YTN 뭐 이 연합뉴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똑같은 주인이 민주노총이고 같은 계열회사다. 이렇게 보니까 행동 방향이 정해지면 같은 방향으로 욱 가고 또 그래서 파업하면 같이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운동을 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번에 그 윤주호 사건이 있었죠. 예. 윤주호가 나타나가지고 장자인을 봤다는 동 막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 한참 할 때 윤주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김학의하고 장자인 사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막 파헤치면서 그걸 가지고 보수 정권의 부패 상을 계속 키워 나갈 때. 그랬었죠. 예. 윤주호가 KBS 9시 뉴스, MBC 8시 뉴스, SBS 8시 뉴스, YTN 뉴스 이렇게 해서 각 방송사에 출연을 했는데 보통 경쟁하고 있는 방송사는 한 사람이 어떤 방송에 출연하면은 그 다음에 출연 안 시킵니다. 그렇죠.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출연시켜 버렸으면 출연 안 시키는데 MBC 방송하고 난 뒤에 KBS가 한 2, 3일 있다가 9시 뉴스, 또 KBS 하고 난 뒤에 SBS에서 한 2, 3일 있다가 또 8시 뉴스 이렇게 해서 전 방송에 KBS는 무려 5군데 텔레비전과 라디오들을 통해서 출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 지금은 노조되니까 뭐 이게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수익을 많이 올려가지고 뭐 많이 이익을 남기자 하는데 지금 이 방송들은 공적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기가 이 회사 국영기업이거나 또는 국가에서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주인이 아닌 회사들이에요. KBS, MBC, YTN, 연합, 그리고 KTV 국가적인 거고, 아리랑 TV, EBS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주인은 누구냐? 사실상 노조입니다. 노조. 예, 노조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노영방송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사장은 들어오고 난 뒤 임기가 한 3년, 4년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난 뒤 간단 말이죠. 그러면 노조가 쭉 그 인맥을 관리해오면서 이 사람 이번에 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안에서 대자보 붙이고 게시판에 글 쓰고 법인카드 조사하고 이러면 그게 남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 힘이 그만큼 세지기 때문에 과거에 KBS에 노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거기가 주차장 관리도 노조가 그리고 커피숍도 노조가 KBS 안에 웨딩홀도 노조가 그러니까 그 이권 사업도 전부 다 노조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 노조 개혁 플러스 방송 노조 개혁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드디어 터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 쭉 이렇게 광우병이다 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럴 때도 언론이 문제라는 걸 제가 수차례 강조를 해왔는데 그렇죠. 양국의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정당보다 군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도 처음 들어서는 언론보다는 국정원이나 이 검찰 여기에 신경 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이었어요. 그렇죠. 네. 전쟁이 나더라도 먼저 이 방송국 적국의 방송부터 파괴하고 쿠데타를 하더라도 방송국부터 먼저 장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KBS와 MBC 등에서 그대로 문재인 정부 임명해 놓은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 밑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러니까 정연주 밑에는 언론재단 무슨 재단 이래가지고 공적 기구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은 그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만
언론은 정권이 안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민노총 휘하 전부 방송사들이 담합 형태로 원격 조종을 민노총 노조의 원격 조종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민노총을 쓰러뜨려야 됩니까? 아니면 방통위를 잡아야 됩니까?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노총이 뭐 이 조정하겠다 단정적으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단정적으로 말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또 뭐 소송을 너무 많이 걸어오니까. 아,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노총도 견제를 해야 되고. 예. 우선 이 방통위원장 한상혁 씨가 왜 남아 있느냐? 이 한상혁 씨는 언론 전문가가 아니에요.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변호사이고 이 사람은 민원연 대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는 자기가 버티고 있어야 KBS와 MBC를 비롯해서 지금 그 공영 방송 사장들이 임기가 내년 뭐 후년까지 돼 있거든요. 네. 그까지 이제 지키려고 한상혁 씨가 먼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를 해야 되고 KBS와 MBC 사장 자리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난 뒤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KBS와 MBC 사장을 다 바꿨어요. 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KBS와 MBC 사장 임기가 다 있었거든요. 네. 이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방법은 내부 구성원들, 즉 노조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장과 이사를 몰아낸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노조원들이 시위하고 파업을 벌여가지고 이사들 중에는 직장이 있는 이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는 명지대 교수인데 아하. 명지대 강의하는데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피켓 들고 과음을 질렀어요. 아. 그리고 MBC 이사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앞에서 물러가라고 시위하고 피켓을 들고. 아, 교회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직분 맡고 있으면. 그럼요. 예. 집 앞에 가거나. 아. 아니면 또 이 변호사로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초동에 법률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물러가라. 아. 그러니까 이 창고가 창피해서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 방식을 제가 뭐 말하면은 네.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 임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문재인과 다르다. 그렇게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킨다 이러는데 자 그게 소리는 좋은데 자칫하면은 그 KBS와 MBC 또는 방송위원장 임기 끝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부터 먼저 타격을 받는다. 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모든 국가의 리소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책을 한 방향으로 몰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MBC 사태가 이게 났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기회다. 아. 교체할 수 있는. 그래서 어허. 국민들이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도 MBC 앞에는 시민단체 30여 개, 또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과 TF 의원들 한 10여 명. 네. 그래가지고 30여 개 단체에서 한 수백 명이 몰려갔어요. 네. 경찰이 400명이 몰렸습니다. MBC 앞에. 네. 그래서 거기 그 박성재 물러가라, 이 조작 방송한 사람들 처벌하라 이러니까 또 좌파 시민단체가 와가지고 맞불 집회를 했어요. 네. 또 이 MBC의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들은 그 안에서 피켓을 들고 문을 거꾸로 담그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 오늘.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위기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아. 있어야 된다. 예. MBC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이 아니라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이고 예. 저기는 방송 이름을 참칭한 우리 국가의 말하자면은 반 체제 세력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MBC를 방송으로 지금까지 보는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방송이 아닌 저는 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는 방송, 옳은 공정하지 않는 방송. 예.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그 사적인 이야기,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 이거는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농담할 수도 있고 내려와서 무슨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볼 때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네. 마이크가 켜졌을 때, 카메라가 불이 왔을 때 공식적으로 한 내용도 대통령실에서는 과거에는 그걸 올라가지고 엄선해가지고 이거 보도해 주세요, 저거 보도해 주세요 이렇게 통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언론 감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 회담을 한 걸 보면은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거 대통령이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걸 찍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게 딱 찍힌 이제 이번에 회담에 가신 사람들은 그 풀 기자단이라고 있어요. 네. 이 풀 기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한 70명이 갔는데 기자가 네. 그 중에 70명이 다 움직이면 그 회의장에 한국 기자들만도 박자박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MBC 기자, KTV 기자 이 두 사람이 대표로 찍어가지고 나머지 나눠주게 돼 있어 그림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MBC 기자의 그림이 찍힌 거예요. 네. KTV는 안 찍고. 음. 그걸 현장에 있는 또 다른 MBC 그 취재 기자, 볼펜 기자에게 전달해주고 볼펜 기자가 본사에 연락해줘가지고 서울에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그거를 국장이 편집했다는 거예요. 국장이. 그러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기자들이나 또는 밑에 편집 요원들이 하는데 국장이 한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말을 안 듣거나 나 그거 절대 못해요. 내가 다칠 일이 있습니까? 이런 그렇지. 경우에. 예. 그렇게 하는 경우 같은데 그런 경우 뭐 알려졌지만은 또 연합 그 관련된 이 내용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에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예. 민주당에서 이 보도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먼저 발표를 했다는 거. 예. 오늘 아침도 기사를 보니까 우리는 그 SNS 올라온 거 보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는 SNS 올라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벌써 민주당에서 회의를 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기관 방송이 아닌가. 아. 민주당 홍보 방송이 아닌가. 아. 끊임없이 거기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런 방송은 국민들에게는 백경무익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MBC만 하더라도 KBS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KBS만 하더라도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 되고 네. MBC는 그거보다 좀 못한데 자, 이렇게 막대한 돈, 광고비 돈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자, 민노총 산하에 있는 이 말하자면은 특정 진영의 홍보 방송으로 쓰고 돈을 쓰고 나눠 먹고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김여동 KBS에 출연했잖아요. 네. 연간 7억을 줬습니다. 아이고. 지금 김어준 연간 4억, 5억 가까이 받아갑니다. 야. 여기가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 예.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각 패널들 또는 MC로 가 있는 이 좌파의 나팔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 정권을 잡도록 굉장히 부채질하고 나빠놓으면은 그들이 가서 모든 혜택을 다 보고 있으면서 자기 진영을 이렇게 계속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기획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에 실수가 있더라도 그거는 간십거리기 때문에 모두 하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의 공식 발언한 중에서도 실수라 말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씹는다고 있잖아요. 말을 씹는 거. 네네. 이렇게 말 한번 하다가 또 실수해가지고 또 하는 거 있잖아요. 예예. 그걸 그러니까. 잘라내고 그게 원래 대통령실의 이 보도하는데 기본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희 KBS 안에서도 대통령이 순방 가면 여기는 순방 가고 나면 항상 대통령 관련된 거를 위성으로 쏘아주거든요. 네. 그 위성으로 쏘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보도하는 팀이 있어요. 예. 그거는 방송국 안에서 제일 에이스 팀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 편집 기계도 제일 좋은 걸로. 왜냐하면 대통령 방송하다가 실수로 뭐 다른 그림이 끼어들거나 이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고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간부들 책임을 지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거꾸로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 골라가지고 여기도 하지 않은 말, 이 XX, 예. 바이든 그렇게 자막을 넣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지 네. 대통령을 홍보하거나 대통령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걸로 보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히려 이제 잘 됐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거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알았지만 온 국민이 몰랐는데 이번 MBC 조작 방송 사태로 이제 웬만한 국민들도 야, 이 언론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국민들. 그러니까 오히려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언론에 문제 있다는 거는 국민들 알죠. 아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망각을 잘하고 선동 너무 잘 당해요. 그러게. 예,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이 나서가지고 온갖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들을 했다. 또는 그러게요. 예. 미래를 즐겼다. 얼굴에 수술을 했다. 그거 다 했잖아요. 네. 사실 아닌 걸 다 드러난 거예요. 네. 그렇게 방송에서 며칠만 떠들으면은 국민들이 사실이 아니라도 그걸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또 이렇게 세월호 그 광우병도 당해보고 많이 당해봤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분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정권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손을 대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단체가 네. MBC 앞에서 시위를 한 단체가 대통령에게 건의문 4개를 발표했어요. 네. 그중에 제1번이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 특위를 만들어라. 그렇지. 그리고 방송 정상화시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요. 예.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정하고 점잖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처럼 블랙리스트처럼 너가 나가라 사퇴하라 이런 못한다. 그런데 딴 건 못해도 방송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다가 가짜 뉴스 정권을 보도하거나 정권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뉴스를 만들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정권의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럼요. 바로 빨리 이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상화할 수 있는 또 툴이 많아요. 자,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등에 대해서 이 감사를 했어요. 아하. 자,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방송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 법 위반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실전법 위반하면은 그걸 가만히 보고 볼 게 아니라 바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법 위반이 있으면은 영장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 앞에 가가지고 백날 국민의힘의 과방위원들 예. 자, 안상혁 물러가라. KBS의 김어철 사장 물러가라. MBC의 박성재 사장 물러가라. 그 백날 고함 질러봤자 거꾸로 저는 어떻게 듣느냐면 우리 보고 물러가지 말라는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생각해 그러네. 보십시오. 그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겠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이고. 그래서 물러가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는 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물러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물러가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불사하고 조사해가지고 조사하고. 가지고 예.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미리 물러가라 계속 떠들어가지고 저들에게는 이 예방주사를 주게 되고 준비하고 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그런 예령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아주 하수 중에 하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자, 네네. 잘 조치를 해서 수사와 조사로 꼼짝없이 그럼요. 물러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성창경 TV 대표 성창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창경 대표는 KBS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이 MBC 노조의 지금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했는데요. 정해진 수순이랍니다. 이자들은. 근데 조금 더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정해진 저쪽의 수순에 지금 1차 당했는데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수사, 조사. 조사는 감사원, 국회, 감사, 조사하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집회하고 전화해서 압박하고 시청 안 하고 광고주 압박하고 여러 가지 국민은 국민대로 저항해야 되겠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